동사 수특 5강 개념 7. 자, 이제 성리학에 등장하게 된 그런 과정을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성리학 내부의 논리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리학이 불교나 도교,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논리를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성리학은 아주 이 깊이가 심화가 됩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 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탐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리학의 설명은 이겁니다. 이기론,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은 이와 기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본질적인 것, 그리고 기는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다. 본연지성을 잘 회복을 하면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질 때문에 탁해진 본연지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고 닦아서 이치를 다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거경공리와 경물치지입니다. 공부에 대한 겁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할 거고요. 또 성리학의 특징상 오경보다 주의가 만든 사설을 중요시 여깁니다.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얘기, 춘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보다 사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죠. 그리고 이름에 맞는 분수가 중요하다는 명분론이 중요해집니다.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중화는 중화답게, 오랑캐는 오랑캐답게. 그래서 여기서 화의관이 심화가 되고요. 또 성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이름에 따른 분수예요. 대의 명분이 아주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대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예속 논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송주의,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남송의 주의가 어떤 책을 썼는지 봅시다. 사서의 해석을 모은 사서집주, 그리고 주자학의 입문서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근사록이 있고요. 이 가정에서 해야 할 예법에 대해서 정리한 게 주자가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가례나 주자가 제자 유자징을 시켜서 만들었던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습서가 소학인데 이게 사람들의 삶 속에 성리학적 규범들을 이렇게 널리 뿌리내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서원과 향약이 중국에서나 조선에서나 이걸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한반도나 일본으로 성리학이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지 봅시다. 자, 고려는 13세기 우원간섭기 때 안양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고려를 개혁하기 위한 사상이 되는 거고요. 결국 조선에 이르면 이거는 조선 건국과 통치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백성을 잘 교화시키고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왕도 정치, 그리고 수치체제를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 그리고 삼강행실도 백성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조선에서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심화가 됩니다. 우주론이나 인간 심성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고요. 이황과 이도 철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 거죠. 조선 역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요. 최초의 서원,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규범으로 아주 잘 자리를 잡아요. 주자가래에 나오는 관혼상제를 잘 지킨다든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 그리고 집안에 가묘와 사당을 모신다던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지만 장자한테 다 몰아주는 거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은 가마쿠라 시대 전래가 되긴 해요. 가마쿠라 때 이제 중국은 원이니까 이때 전래가 됐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건 에도 막부 시기입니다. 후지와라 세이카 봅시다. 조선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온 강항이라는 그런 성리학자와 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서오경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요.
사서 오경 외운이고, 후지와라 세이카가 눈여겨봤던 이제 제자가 하야시 라잔인데, 하야시 라잔은 그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발탁이 돼요. 그래서 에도 막부와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성리학이 명분론이 있다 보니까 그 무사사회에서도 중요한 군신 간의 어떤 질서, 상하 계급 질서 이런 것들 절대하는데 참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관학이 됩니다. 에도 막부에서도 성리학이 관학인 거예요. 그 야마자키 안사이 일본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신토를 이기론으로 해석하였다. 라는 것까지 기억합시다. 지금 완자 81쪽에 주의 사료 보고 갈 거예요. 주의 사료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사서가 여기 나오는데요. 대학은 공자가 남긴 글로써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이다. 여기 대학은 내용 짧아요. 그런데 학문에 임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뭐 논어와 맹자 그리고 중용까지 사서입니다. 여기에 주석을 붙인 게 사서 집주예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83쪽에 양명학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양명학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성리학과 굉장히 헷갈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잘 봐야 해요. 양명학은 지행합일과 심증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양명학 성립은 안 했지만 사료부터 보고 갈게요. 심증리를 발견하면 되는데요. 이치란 건 모두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곧 이다. 성증리라고 했던 그 성리학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천리다. 천리를 따르는 마음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특을 보겠습니다. 네, 55쪽입니다. 송대 성리학의 성립이고요. 송대 4대 부층이 성장하는 건 알 거예요. 문치주의,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다. 황제 중심의 문신관료 체제 하였다. 그리고 거란과 금의 압박으로 이런 민족의식이 강화된 게 배경이었죠. 유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형이학적인 논리체계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밑에 이제 자료 플러스를 보면 성증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은 곧 이이다. 천하의 이는 그 시작하는 곳을 살펴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의 본연지성이 바로 이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천적 수양 방법으로 나오는 거경궁리와 경물치지의 뜻을 좀 보고 가죠. 바로 그 위에 날개에 있습니다. 잡념이나 망상을 끄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정리가 된 상태가 거경궁리이고요.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궁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경물치지입니다. 결국은 마음 준비와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성리학의 이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서원과 향약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예요. 향약은 상부상조 정신과 유교윤리가 결합된 향촌의 자치규약이었고요. 북송 때 여씨 형제들이 만든 여씨의 향약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양명학입니다. 성리학이 점차 사회 모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왕수인이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3개입니다. 마음이 곧 천리다. 이치다. 심증리를 강조하고요.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 취향지를 갖추고 있는 건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평등 사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암과 실전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지행합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반도에서 성리학이 참 잘 확산이 돼서 사회규범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황 같은 경우는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고요. 이인은 상대적으로 약간 기를 중요시한, 현상을 중요시한 주기론 쪽인데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수치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아주 현실성 있는 그런 연구를 했죠. 조선 중기 이후로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아주 잘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불교나 신토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은 못 돼요. 이렇게 연구를 한 거는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플러스에 하야시 라잔의 성리학 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관계, 전후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무사사회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진실을 인정을 해야 군신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마땅히 인간 사회 또한 평화롭다라고 하는 겁니다.